45%대 85%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45도 나오고 85도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지금 민주당도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요. 뭐 8월 중순에 잡혀 있죠. 전당대회가. 근데 지금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우선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거하고 회색으로 된 그래프가 있어요. 파란색은요.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뽑은 거고 회색은 전체를 그냥 본 거거든요. 전체 여론조사.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단연 앞섭니다. 85.6. 김두관 후보가 2등이지만 8%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전체를 보면요. 이게 많이 달라져요. 이재명 후보가 45.5고요. 김두관 후보가 무려 30.8까지 올라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럼 다음은 민주당 전당대 룰이 있는데 이런 룰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 합하면 전체 당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원이 70%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물론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하거나 무당층만 포함되는 거예요. 30%거든요. 그럼 아까 그거 약간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박상수 위원장 이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압도적이에요. 80%가 넘으니까 이재명 대표. 근데 일반 전체 여론조사 보면은 김두관 후보의 약진이라고 할까 30% 넘어가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요. 8%가 30%로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조사고요. 민주당에 조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좀 극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에는 이제 그 우리 당 지지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 보기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도층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이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중도층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이제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제 또 김두관 후보는 어찌 보면 친노의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그 정신을 좀 살려서 당이 좀 역동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격차를 이재명 후보가 뭐 저기야말로 진짜 어대명이 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그거를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사진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 이렇게 자신만만하실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이거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담는 그런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약간 이걸 대선하고 연결지면서 약간의 걱정의 목소리를 내놓으신 민주당 인사가 계신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보기엔 대선에서 깜짝 쇼 한 방으로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 또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당권, 그다음에 후보들도 친명,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가다 놓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선용 정당, 예선용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김종욱 전 의원장, 그러니까 예선용으로 너무 좀 이렇게 치우친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좀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전폭적이지만 전체를 보면 좀 달라진 모습 아니냐 이 지적인데요. 예, 뭐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층이 60% 정도가 되는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0% 정도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은 20%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이재명 전 당대표를 떠나서 민주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가장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일정하게 좀 연인론에 좀 부정적인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빠져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적어도 연인론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걸 약간은 좀 좋게는 아직 안 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결단을 한 거죠. 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을 보여주고 최근 이제 중도화 전략들을 쓰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어떤 용단과 어떤 능력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특히 중도층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 본인이 뭐 끌고 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김두관 후보 득표율
얼마나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최소 30% 나올 것 같은데. 최소 30이요? 네, 최소 30%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당선될 때만큼 득표를 못 거둔다는 소리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지금 우리 여론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반복되고 어떤 중도층에 있던 어떤 반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처럼 77% 정도의 득표를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류의 견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70% 정도 나오기는 어렵고 하고 김두관 후보가 최소 30% 그리고 청년 정치인 김지수 후보가 뭐 한 5% 정도는 받을 것 같아서요. 이재명 후보가 65% 정도 선에서 받을 것 같은데 뭐 박지원 의원이 말을 잘했더라고요. 민주주의에서 60%만 받아도 100점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0여 초 정도 남았는데 김기용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결과 나올 걸 전망하세요? 민주당. 저는 처음에는 여론 추이가 저는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사실 어떤 여유를 보이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총선 과정도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회 등장하시는 후보분들이 김두관 후보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15% 정도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 훌쩍 넘는다. 그 정도가 못 가고 한 15%. 이거 보면 압니다. 나중에 결과가 8월 중순이면 나옵니다.